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화요일이고요. 한낮에는 정말 막 해가 쨍쨍하면 막 뜨거울 정도인데 네. 새벽녘엔 추워요. 창문 닫고 자야 됩니다. 네. 이제 날이 제법 춥고 또 선선해졌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네, 오늘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 표정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1.8도, 대전은 20.4도, 부산은 23.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또 신상폭로입니다. 그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했던 SNS 계정이 이번에는 의정부 교사 사망 사건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역시 사이다다라는 반응과 또 과도하다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이 SNS 계정 운영자가 이번엔 의정부 교사 이 사건의 가해 학부모 신상을 공개한 거죠. 네, 이 폭로 계정 촉법나이트 운영자입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1편 페트병 갑질 학부모의 이야기 시작한다. 2016년 임용된 교사가 2021년 12월 8일 새벽 스스로 몸을 내던졌다라고 쓰고 한 계정을 태그했는데요. 이 태그된 계정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A씨와 A씨의 아들의 얼굴, 재학 중인 학교의 이름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SNS에 이번에 신상 공개한 학부모 이른바 페트병 갑질 가해자로 지목이 됐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유족 등에 따르면 이 교사의 부임 첫 해였던 2016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가락이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학부모 A씨는 교사에게 더 많은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2차 수술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계속 심지어 교사가 이 휴직을 한 뒤에 군대에 가 있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2021년까지도 수술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이 폭로 계정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폭로 계정 운영자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 정황이 담긴 보도 자료를 올려놓고는 이번에는 그 가해자로 알려진 부모의 아들을 향해서 너 곧 군대 가지? 심심하지 않게 민원 넣어줄게 기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면서 경고글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누군가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와 관련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감론을박이 뜨겁다고요. 네, 항상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사이다다, 이것이 정의구현이다, 이런 응원과 지지의 글과 함께 반대로는 정의감을 내세운 이건 무분별한 신상털기다라는 지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 오죽하면이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분명히 침해될 수 있고 또 잘못 알려져서 가해자가 아닌데 무고한 사람이 잘못 알려져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죠. 네. 무엇보다 이렇게 사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당국이 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혀줄 것을 또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적 제재 신상 공개가 계속되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네. 법에 의한 공적 제재가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선 이런 걸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많은 각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세수 펑크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된 400조 5천억 원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400조 원의 국세, 우리는 이 정도 돈이 있을 거야 라고 그 국세를 예상하고 나라 살림을 열심히 꾸렸는데 59조 원 넘게 돈이 모자란다는 거죠.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면서 나라 살림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 세수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요? 그러니까 59억 원도 사실 놀라운 수치인데 59조 원이라는 건 이게 조 단위 그 돈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계도 침체되고 수출이 부진하고 이것은 기업 영업이익을 감소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돈 게 주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이 자산 시장 관련 세수도 우리가 예상했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어찌 됐건 기재부는 코로나 이후에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 IMF 이후에 결손 오차율로서는 역대 최고치라는 5점을 남겼습니다. 일단 이 부족한 59조억 원은 어디서 가져오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지금 가능한 가용 자원을 최대한 끌어다 써서 활용해서 메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 가게를 운영할 때도 내년에 내가 어느 정도 벌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지출 계획 세우고 만약에 그 정도보다 확 줄어들게 못 벌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가게 규모를 확 줄여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이게 그래서 너무 예측도 역대급이니까. 틀려. 네. 그리고 돈이 덜 모였는데 그냥 뭐 보도블록 다시 깔고 있고 뭐 그냥 막 쓰는 것 같고. 네. 근데 나는 세금 전에보다 더 내는 것 같고. 맞아요. 아, 이거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한 분야도 또 이 분야예요.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오토바이 통행 금지입니다. 경찰이 전국 44곳 일반 도로에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통행 금지시키겠다라는 처분을 내리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실상 현장에서는 이 단속이 무색하게 오토바이 통행이 여전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배달업 종사자들과 경찰 간의 대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이 통행이 금지된 곳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 경찰이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는 이런 곳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북부간선도로, 경기도 김포 한강로, 인천 간석지하차도, 인천 아라뱃길, 충남 보령 해저터널 등등 굉장히 주요 지역들이에요.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 일반 도로지만 44곳을 지정해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했는데요. 지난 15일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된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를 한 매체가 1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약 130대 오토바이가 불법 통행을 했고요.
인근 음식점주와 배달원들은 경찰의 조치가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얘기는 이제 글로 다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네, 같은데,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 입장은 뭐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배달업주들은 늘 다니던 데인데 여기로 가야 내가 배달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고 경찰은 아무래도 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통행 제한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처음으로 2만 건이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좀 강력 단속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토바이 이용자들은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이다 라면서 법적 다툼까지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 네. 이건 안 돼. 그러면 대안은 뭘까? 이거 어디로 가려는 거야? 대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까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야, 이것도 또 모여서 또 협의해 봐야 되네. 그죠? 네. 그 지역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나팔 고둥입니다. 저는 고둥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나팔 고둥은 나팔 고둥?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고요.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멸종 위기종이 울릉도 내 횟집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멸종위기종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멸종 위기종인 나팔고둥 판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발단이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달 25일에 유명 예능 프로그램 한 출연자가 수족관에 전시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이 예고편으로 고스란히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멸종위기종인 걸 알아본 분들, 이게 버젓이 횟감으로 올라오고 그게 또 방송에 나왔다는 것에 좀 경악을 금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서는 그럼 제작진은 멸종위기종인 거를 몰랐다고 쳐도 업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지금 일단 이 장면은 공식 예고편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아, 저거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저게 이제 불가사리를 잡아먹으려고 저러는 장면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나팔고동을 잡거나 판매해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멸종위기종이니까 큰일 나죠. 일단 보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걸 죽였다.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더 무거운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관리해야 될 울릉도 관할 대구지방환경청은 1년이 넘도록 이 나팔고둥에 대해서 어떠한 혼획이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계도 활동을 펼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이 국민신고에 민원이 올라오면서 지난 13일에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 챙겨보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어느덧 9월 중순이 지나고 네. 다음 주가 추석이죠? 그렇게 되나요? 다음 주. 연휴 지나고 나면은 이제 10월이잖아요. 날씨 선선해지면서 낙엽이 막 이렇게 헌
긴 양말짝 같이 거리를 흩날리면 네. 정말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워지면서 나이 한 살 더 먹고 정말 숫자가 이렇게 저를 옥죄오는 것 같아요. 늙어가는 거를 실감하는 그런 또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한창 많은 분들이 나는 주민등록상 나이하고 내 몸의 나이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신체 나이, 생체 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살쯤 됐을까? 근데 이걸 진짜 저는 볼 때도 느끼거든요. 이게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똑같은 60대인데 너무 이제 차마 말은 못하지만 네. 보기 50대 같은 분들도 있고 혹은 더 들어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예, 그 동창회 가면요. 야, 여전하다. 너 뭐 그대로야. 다 거짓말이에요. 서로 위안하는 거죠. 예,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 확 다른데요. 오늘 건강혁명 주제도 바로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제 영상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늦추고 싶은 노화, 세월을 역주행하는 법. 역주행하는 법이 있나? 노화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 싫어요. 네. 진짜 뭐 나이 드는 걸 뭐 익어간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어쩌면 뭐 죽음으로 가는 길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노는 건 좋은데 노화는 정말 싫고 가는 세월을 붙잡고만 싶습니다. 진짜. 아이고, 일생에 있어서 노화 거치는 거 이거는 그냥 수순인데 이걸 좀 어떻게 안 올 수는 없으니까 네. 좀 늦추거나 좀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누구나 욕심은 있죠. 네. 네.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노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노화, 즉 몸이 늙어가는 것은요, 몸이 건조한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재료를 사서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 또 생선 같은 거 사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말라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만 봐도 몸이 건조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몸도 사실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유아기에는 우리 몸의 한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년기가 되면 60%로 줄어들고 노년기가 되면은 55%로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약간 쪼글쪼글 좀 탄력이 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분을 잘 유지하는 것이 노화의 어떤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네? 물만 많이 먹으면 되겠네. 물 많이, 답 나왔네. 방송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냥 끝났네.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이게 수분을 보충하고 몸이 항상 이렇게 탁 촉촉하고 젊었을 때처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늦추고 싶은 노화, 세월을 역주행하는 법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지고 싶으시지요? 네. 그럼요. 저요. 당연하죠. 뭔가 늙고 싶지 않고 그렇지. 네. 그런 마음 다 갖고 아니 계시죠. 근데 저 그대로세요 늘. 아이.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아유. 근데 제가 기사 하나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야 이분 대단해. 젊어지려고 17살 아들의 피를 수혈받은 40대 억만장자의 얘기입니다. 이 40대 억만장자는요. 신체 나이를 10대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젊은 사람의 혈장을 기증받아서 자신에게 수혈했고요. 그중에 17살 된 아들의 혈장을 1리터가량 수혈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야.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젊어지기 아니, 위해서? 억만장자라면서요. 그 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40에 일찍 죽을까 봐 그렇게 뭐 수혈을 받고 한다는 거 더 늙어가지 않을까 그런 노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젊은 피를 수혈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새로
새로운 세포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 세포가 결국에 나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기사 보면은요,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하고 나서 아무런 이점도 얻지 못해서 중단했다고 되어 있어요. 야, 아들의 피를 뽑기 쉽지 않은데.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가 또 수명 연장, 뭐 죽지 않는 삶, 늙지 않는 삶 이런 거 하면 진시황 얘기하잖아요. 진시황의 불로초.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늙지 않기 위해서 뭐 사람들의 노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 거 이거는 네. 정말 우리 모두의 욕망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진짜 오래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는 동안 건강하게 중요하죠. 그리고 진짜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폐 끼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쎄요, 노화가 어떤 그 질병을 또 이렇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노화를 좀 천천히 막을 수는 없고 천천히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좀 배워봐야 할 텐데 그럼 가장 먼저 노화의 정의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노화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노화란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기능과 구조가 점진적으로 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노화의 원인은요? 네, 노화의 원인은요, 이 생물학적 기전을 설명하는데 진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골조는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몸에 세포가 계속 생기고 또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가 생겨지는 이 속도가 점차적으로 느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세포가 이루고 있는 장기들도 재생이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렇게 외부의 나쁜 환경들이 그 세포를 공격을 했거나 그럴 때 다시 재생되는 게 점점점 느려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노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화는 유전의 영향이 큽니까? 아니면 생활이나 뭐 주변 환경 이런 것의 영향이 큽니까? 네, 물론 노화는 유전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뭐 영양 섭취 이런 거에 대한 원인도 다 같이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노화의 속도가 사람에 따라 다른 거겠네요. 근데 여기 질문이 있는 게 노화는 알겠는데 우리가 노쇠해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화하고 노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다릅니다. 노쇠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하고 무관하게요, 생체를 유지하고 있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체 내외의 작은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질병이 발생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아주 허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노쇠라고 하는 부분은요, 하나 이상의 이것을 가속하는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자체를 조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사망이라든지 장애 위험도 노쇠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다만 노쇠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찾아서 조속하게 그것을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노쇠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노화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요,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또 체중이 감소하고 음식을 먹기 싫어하시고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인지 아니면 어떤 질병, 무엇인가 원인이 발생돼서 노쇠의 과정에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분명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노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제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노화라는 게요, 속도가 이렇게 그냥 균일하게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건지 아니면 제 경험에 따르면 어떤 심리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절기라든가 그럴 때 급격하게 이렇게 늙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거울 딱 봤을 때 어머, 나 왜 이렇게 늙었지? 라고 뭐 해야 되나 막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턱 주저앉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뭔가 노화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재용 아나운서는? 제 경험상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뵈도 그렇고요. 네. 꾸준히 늙는 건 맞는데 이러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한 팍 가. 이게 몇 번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0
뭐 이렇게 50 이렇게 될 때 하고 저는 아직 60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네. 그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다르대요. 60에 되게 아프다. 먹는다. 아, 그래요? 각오하세요. 그러다가 한 80쯤 가서 또 한 번 그런 일을 겪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근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늙음을 논할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늙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가 한 번 이제 네. 뭔가 아프거나 이럴 때 확 한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 번씩 팍팍 꺾일 때가 있어요. 노화의 죽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네. 네. 노화의 주기.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순간에 정말 말씀대로 팍 늙는 시기가 살면서 3번 정도가 있다는 아 겁니다. 그래 꺾여. 진짜 세 번. 어. 세 번. 그게 언제? 그게 아이 낳을 때 출산 아, 그것도 하면서 저는 있겠네, 좀 여성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확 뭔가 이렇게 몸 체형도 그렇고 건강도 네. 그렇고 한번 딱 꺾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 오면서 아 그렇겠네. 그런 것 같고 이제 60에 저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확 꺾이는 것 같아요. 다 왔나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직장 생활로 따지면 네. 부장 달 때 한 번 꺾여. 아. 부장 달면 위 눈치 봐야지 밑에 눈치 봐야지 이때 이제 팍싹 늙고요. 네. 그 다음에 퇴직했을 때. 아 맞다. 퇴직했을 때 팍싹 꺾여요. 군대 갔다 왔어. 그 다음에 자식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놈들이 애비를 할아버지를 만들어. 이제 애들이 이제 애를 낳잖아. 할아버지가 돼요. 그럼 심리적으로 팍싹. 맞아. 지금 제 동창들도 할아버지 되는 애들 할아버지 있어요. 할머니. 얘네들은 우리하고 이게 연령대가 달라. 그래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면 네. 한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심리적으로 꺾일 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요, 과학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따르면은요, 미국 이제 스탠퍼드 연구진에서 딱 그 논문에 따르면요, 만 34살, 그리고 60살, 그리고 78살, 이렇게 3번 딱 노화가 갑자기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만 34세면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만으로 하면. 야. 네. 그거를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번 보시면은요. 이 스탠퍼드대 연구진은요. 다양한 연령대 4,000명의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고 그 혈장 안에서 단백질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나이가 들면서 일부 단백질 수치가 올라간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특히 그 단백질이 눈에 띄게 급변하는 시기가 보시는 것처럼 만 34살, 그 다음에 60살, 그 다음에 78살, 요 3번의 시기에 단백질 수치가 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0대 정도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근육이나 뼈가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10년 단위로 점점점 사실은 이제 노쇠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한 60대. 그때쯤 오게 됩니다. 지금 제 나이네요. 저 작년에 이제 60 되면서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고 안 좋아졌거든요.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이제 후반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지. 지금 이제 60세 들어오셨으니까 60세는 이제 모발과 혈관과 신장이 아주 매우 노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화의 3번째 고비, 바로 3번째 같은 경우는 78세에 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노화가 축적돼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노쇠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쇠. 근데 지금 저걸 보니까 단백질 수치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저게 뭐 그렇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나요? 혈액소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혈액 안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조직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수치가 영향을 받았을 때 이것이 간에서 온다라고 하면 간이 노화됐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좀 아쉬운 것은요. 아직까지 늙어간다라고 했을 때 단백질의 변화가 오시는 건지 단백질이 변화가 와서 늙어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원인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피가 아무래도 노화와 관련된 뭔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앞서 그 억만장자도 젊은 사람의 피를, 아들의 피를 수혈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향을 좀 미치나 봐요? 맞습니다. 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양 성분을 주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다만 이제 이런 연구들은 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원인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노화 상태인지를 알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 노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제가 측정할 수는 없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신체 나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걸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지? 이게 뭔가 내 나이보다 네. 신체 나이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걸.
한번 알려주세요, 방법을. 네, 오늘은요 다 같이 나와서 한번 제가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누구 나가요? 다 나가요? 다 나간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제가 제일 높겠죠. 아니 여기 다 나가면 여기서 소는 누가 키워? 그러게요. 자, 일단 나와봤습니다. 네. 한번 측정해보죠.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피부 탄력도 테스트입니다. 네. 우리가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신체 나이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 탄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내밀어 보고 네. 여기다가 이제 집게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으로 요거를 이렇게 들어서 5초 정도 꼬집어 보는 겁니다. 아,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할 수 본인이 있네요. 그럼요. 이렇게 5초를 했다가 딱 뗐을 때 바로 돌아가게 되면 20, 30대. 이게 한 40에서 50대는 한 2초에서 5초 정도 걸리고 이제 60대 이상이 되게 되면 5초 이상이 걸린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되는데 네. 바로 돌아가신다라고 비교적 하면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저 5초 걸렸어요. 늘어나기 전. 5초 안 걸렸어요. 돼요. 아, 네. 그 아, 5초 정도. 정말요? 저는 그냥 바로. 바로지. 네, 아니 바로지. 네. 50대라서 확 시험하면서 네. 나도 조금 걸리는구나. 이게 그래도 조금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면 조금씩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렇게 손 붙이고 팔꿈치를 끝까지 대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최대한 끝까지 올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거는 노화와 관계없이 저는 일생 된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 나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이게 이제 사실은 유연성하고도 조금 네. 관련이 있는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사실 유연성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올려서 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눈까지 보이면 20대.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네, 여기 눈까지 요 안쪽으로 보이면 20대. 그리고 코까지 가면 30대. 그리고 입까지 가면 이제 40대. 그리고 전혀 이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50대 정도라고 할 수. 뭐 제 나이 갔어요. 어깨 아파서 올리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생각보다. 정확하네요. 어. 왜냐면 저는 쭉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딱 코 정도까지. 근데 예인 씨는 유연해서 이렇게 쫙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돼, 여기서 더 이상. 선생님도 잘 안 돼. 몇 살이에요? 이렇게 되면 몇 살인가요? 50대. 50대요? 네. 괜찮네 그래도. 네, 저도 이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테스트가 있는데요. 세 번째 테스트는 이렇게 등을 돌아서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맞잡는 겁니다. 이거 안 돼. 아, 우리 이렇게, 때밀이 할 때 같이. 때밀이 할 때처럼 이렇게 맞잡는 이게 돼요? 거예요. 이게 이제 확 잡히면 네. 20대. 어. 이게 이제 반만 잡히면 네. 잡히나요? 3에 잡힙니다. 와. 저는 이거 30대부터 안 됐어요. 이렇게 끝에만 이게 닿으면 어떻게 다. 40대. 그리고 안 닿으면 50대. 진짜 유연성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딱 잡히면? 응. 네. 저는 이거 60대예요? 예인 씨는 굉장히 잘 되시는 거고, 네. 전 60대? 네, 50대 이상이라고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나이 가는 거야. 정확하게 나이를 맞추는 거예요. 네. 희한하네. 근데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사실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스트레칭 효과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재미로라도 집에서 이렇게 자주 해보시면은 또 그게 이런 식의 도움이 운동을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한번 올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근데 연습하면 쫙 올라가요. 저 아는 저보다 훨씬 형님인데요. 네. 이게 쫙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연습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좀 수련하다 오셨어요. 2년 3개월 동안. 그 정도 수련하면 되는군요. 집에서 한번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게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어떡하지, 이거? 관리 좀 하셔야겠는데요, 네. 진짜. 근데 이게 안 되면 일단 좀 좌절할 건 없고. 네.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할 수 늘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연습하시면 관리를 돼요. 하고 연습을 하시면 네. 좌절하긴 이릅니다.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인생에 그 3번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폭풍 노화 시기. 이 시기만 잘 관리를 해줘도 노화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요, 예인 아나운서가 궁금할 수 있는 그 폭풍 노화, 3번 오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34세, 앞으로 얼마 안 남으시죠? 장인 아나운서가 조금 있으면 되실 것 같은데, 요거 전후로 해서 뭐가 노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30대 대표 장인
정답은 근육과 뼈의 노화요. 아,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육과 뼈의 노화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폭풍 노화의 시기 이 34세, 즉 30대 중반에서부터는 성장 호르몬 자체도 급격하게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지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이 바로 지압법인데요. 혈자리. 머리카락 양쪽 끝에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이마 제일 끝에 부분, 요 위쪽에 두유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경을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에 살짝 위로 올리셔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뇌하수체를 자극해가지고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데요? 네. 머리가 좀 맑아지시는 느낌도 좀 드시죠? 예. 네. 두유혈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게. 두유혈. 아니, 근데 누르니까 시원하다. 맞습니다. 왜 그래서 누르는 거야? 평소에 좀 머리가 무거우시고 아니면 이제 근육이라든지 뼈가 좀 약해지신다고 했을 때 여기를 좀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자주 눌러야겠어요. 그 성장 그러네. 호르몬 계속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눌러야겠어요. 놓치지 마세요.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34세. 만 34세. 저는 그걸 놓쳤어요. 34세 맨 술 먹고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면 안 되죠. 놓쳤고. 자, 이제 60대 챙겨보죠.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저도 요 60대는 놓치지 않고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좀 확실하게 배워보려고요. 네, 60세에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폭풍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는요 허리, 휘청거리는 허리를 잡아야 됩니다. 네. 휘청이는 너무 허리? 중요하죠. 맞습니다. 60대 분들이 가장 고통에 시달리는 증상을 살펴보니까 디스크를 포함한 허리 질환입니다. 아. 아주 흔하죠. 허리 아프다. 아우, 이렇게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 이러시긴 하지만 10명 중에 3명 정도는요 자살을 느낄 정도로 그 통증이 정말 심하다라고도 합니다. 또 한 번 발생이 되면요 치료도 좀 잘 안 되고요 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경향도 보이고 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죠. 실제로 60대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가 최근 많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이미 무릎 관절염으로 입원하는 환자 숫자를 넘어섰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같은 경우가 나이가 드셔서 노화가 되면서 많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특히 이제 60대 전후로 많이 오는 이 통증증을 방치하시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가게 되고 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호르몬 변화도 유지하실 수 있고요. 특히 치매도 유발시킬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저희 이제 주위에서도요. 저도 이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 있는 시간이라든지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허리 통증을 요즘 많이 느끼는데 뭐 주위에 요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니까 뭐 허리는 70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60대의 폭풍 노화를 막는 방법 뭡니까? 일단 허리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뭘 차죠? 복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끔 해요, 허리 아파서. 그래서 또 허리가 아프다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대 차고 조금 다니세요. 저희도 이제 권해드리고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허리 근육을 잡아줘서 통증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대는요, 오래 하시게 되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요, 허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 주변에 복대 차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도 2개나 있어요. 아플 때 예, 가끔 하는데. 맞습니다. 기능성으로 복대를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시게 되는데 우리 허리와 척추를 받치는 데는 바로 근육과 인대가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고 복대를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씩 계속 차고 계시게 되면 허리를 받치고 있는 근육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다리에 한동안 다리 골절로 인해서 깁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풀었을 때 다리 근육이 싹 없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복대를 차고 있으면 아무래도 척추를 받치고 있는 허리 근육이 예전보다 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복대가 받아주니까 내가 일할 필요가 없어? 근육이 뭘 강화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점점 근육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대 자체라고 하는 것을 차게 되시면 현재 통증은 금방 줄기지만 허리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복대, 바로 엉덩이 근육을 키울 필요가 좀 있으십니다. 우리 몸의 복대가 엉덩이 근육이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는요, 허벅지 끝에서부터 꼬리뼈에서부터 허리 요쪽 여기 부분에 다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잘 받쳐주고 있으면요, 다리뿐만 아니라 척추, 특히 이제 허리 부분을 아주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복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린 애들 보세요. 엉덩이가 탱탱볼이야. 나이 들면서 처지잖아요. 아니 꺼지고 약간 작아지면서 허벅지도 가늘어지고 홀쭉해지면서 또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방법, 뾰족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발과 발등 부분하고 이제 무릎을 좀 붙인 상태에서요. 엉덩이를 좀 들어주시는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허리 근육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잘 모르겠어서 나와서 좀 보여주면 시범을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 워낙 배우 선생님 운동 많이 하셔서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자세가 딱 잡혀 있거든요. 배우장 선생님이야말로 처음 뵐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살도 없으시고 날렵. 아유, 감사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누워주실 건데요. 네. 자, 이 상태로 누워주시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하고 무릎을 살짝 붙인 상태에서 바로 누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발바닥이 땅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엉덩이 근육을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엉덩이 자체를 쭉 위로 올리셔가지고 무릎에서 허리, 배, 그다음에 이 어깨선 자체가 일직선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요. 발 뒤꿈치가 이렇게 떨어지신다든지 뒤로 들리신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허리에 부담이 되세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니까 발바닥을 발 뒤꿈치를 딱 붙인 상태에서 직선을 쭉 유지하시는 자세. 이 자세를 한 3초간 유지하셨다가 내려주시고요. 다시 위로 올리셔서 3초간. 이때 엉덩이를 조금 더 조이시면 자극이 좀 더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리셨을 때 항문이라든지 엉덩이를 조이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회 정도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요. 하루에 3회 정도를 해주시게 되면 허리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이 엉덩이 복대를 키워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좁아. 보니까 훨씬 쉬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세로 계속 얘기하잖아.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육이 정말 딱 잡혀 있다는 60대 이 거죠. 허리를 잡아줘. 허리를 잡아요. 그다음에 78세에 찾아오는 폭풍노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78세가 되면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쇠해지게 됩니다. 저희 친정엄마 나이가 딱 요 지금 시기에 걸쳐가지고 저도 많이 걱정이긴 한데 이 시기에 또 채워줄 것은 채워줘야지 노화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또 막 격렬한 운동을 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단백질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잘 채워주셔야 되는데 단백질은 세포를 구성하고 또 근육과 장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나 또 소화 능력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먹었다 할지라도 흡수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또 챙겨서 드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고기 참 좋아하는데 단백질 보충도 해줄 겸. 네. 근데 예전같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소화 능력 떨어지는 게 나이 들면서 가장 서러운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으니까. 고기도 그렇고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고기 소화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제 얼린 두부입니다. 그냥 두부도 좋지만 두부를 얼려서 해동을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좀 쫄깃쫄깃한 식감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갈 만큼 같은 분량이라도 영양 성분은 또 농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감 또한 쫄깃쫄깃해서 뭐 볶아 드시거나 또 약간의 고기와 또 채소를 같이 섞어서 드시게 되어도 뭐 맛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또 흡수도 잘 되고 또 소화도 잘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물, 단백질, 허리였어. 네? 이거 잘 챙기시면 노화를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우리가 늙기 싫고 또 죽기 싫고 그렇죠. 막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풍문이 많아요. 이게 카더라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노화와 관련돼서 들은 풍문 윤영미 아나운서는 뭐 있을까요? 네, 뭐 웃으면 덜 늙는다. 이런.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억지로라도 웃어라. 네. 네. 저는 이거 풍문은 아니고 끝까지 일하면 안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맞아. 쉬지 않고 일하면. 그리고 손발이 쉬면 안 돼.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한번 누구 오래 사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손발이 바빠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지런함인 거죠. 그리고 일을 쉬면 안 돼. 그 얘기하더라고요. 손발이 바빠지니까 피아노를 좀 배우. 그거 괜찮아요. 명절에 화투도 좀 치고. 그래, 양손을 쓰니까. 뭐 이것처럼 정말 풍문이 많습니다. 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자, 바로 이겁니다. 소식이 노화를 막는 장수의 비결이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판넬을 한번 얘기해보죠. 소식이 노화 막는 장수의 비결이다. 저는 O. 저도 오. 다 오지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오래 사시는 스스로 알고 분들은 다 얘기하던데요. 그렇죠. 뭐 장수마을 가보면 늘 이렇게 조금 네. 드시는 어르신분들 뭐 인터뷰했던 거 본 기억이 있어서.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장수 국가고 또 뭐 오키나와 이런 거 다큐 보면은 어르신들이 진짜 새 모일같이 조금씩 드시더라고요. 그래 과식은 좋지 않다, 소식은 좋다 이런 거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모두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네. 일본어예요. 하라 하치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80% 차면 그만 멈춰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면 안 돼. 근데 그 인간의 욕심이 이게 저는 80에 멈추는 게 아니라 100에만 멈춰도 다행이에요. 100까지 120 먹고 나머지 20은 디저트 배로 또 채우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다고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많이 드시게 됐는데요. 건강하게 늙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음식을 조금 적게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식이 이 노화를 늦추는 이유는요. 바로 활성산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신진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를 진행시키거든요. 음식을 적게 드시면 신진대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 활성산소가 줄어들게 되고요. 아무래도 과식은 활성산소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소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많이 줄이는 것을 생각을 하실 텐데 처음에 이제 소식을 시작하실 때는 보통 드시던 양보다 살짝만 덜 먹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80% 정도 덜 먹는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부담도 되지 않고 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 맛있는 게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일단 이게 자제가 안 돼요. 맞아요. 소식이 좋다는 거 다 아는데 참 그게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일본 이제 오키나와 현의 북부에 있는 장수촌 오기미 마을 어귀에서는요, 1993년에 세워진 돌비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써 있는 문구를 보시면은요, 우리 오기미촌 노인은 자연의 혜택으로 식량을 구하고 또 전통적 식문화 속에서 장수를 하고 인생을 구가하고 있다. 80세는 어린아이이며 90세가 돼 데리러 오면 100세까지 기다리라고 돌려보내라라고 쓰여져 있다. 와, 대단한데 80세는 어린아이고 90세가 돼 데리러 오면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100세까지 기다리라고 돌려보내라. 그 우리나라 정도로. 노래 있잖아요, 이거. 네. 오, 80세 뭐 이거 한번 날 히트였는데. 데리러 맞아요. 오든 이 노래. 기억나요 정말. 근데 정말 그 잘 먹는 게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먹는다는 게요,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적당하게 먹는 게 잘 먹는다라는 뜻인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풍문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풍문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독이다. 이거 뭐든 과도한 건 독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좀 맞다. 오. 네. 운동은 좋은데 과도한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심한 운동은 네. 글쎄요 좀
노화를 촉진시키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이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들었었거든요. 누가 그래요? 솔직히 누가 그거 다 저 풍문으로 들었죠. 아, 그래요? 풍문으로? 제가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 중에 평생 나는 운동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다 뭐 이런 분들도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반일 하셨겠죠. 아, 과수원에서 과일도 따셨겠죠. 그리고 늘 걸어 다니셨겠죠. 그게 운동이었겠군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일상이지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걸으면서 숨쉬기 했다고 숨쉬기만 해도 된다. 아니 제주도의 해녀분들 평생 물질하시고 그럼. 일하시고 하는데 따로 뭐 헬스 이런 거 안 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장수하고 건강하세요. 그럼 그분들은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의 엄청난 운동 운동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가?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역시 정답은요. 오입니다. 네. 네, 맞아요. 이제 과도한 운동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가 꼭 헬스장을 가야 되나 아니면 뭐 테니스를 쳐야 되나 이런 것만이 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운동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과도한이 붙은 건데요. 앞에 말씀하셨듯이 배우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노화를 확 촉진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왜 갑자기 운동해서 살을 확 뺐는데 얼굴이 좀 약간 노화돼 보이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관절이나 이런 데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관절 건강도 중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갖고서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사실 괜히 잘못했다가 뭐 고관절이나 뭐 이런 데 다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신 분들 많이 한의원에 오시거든요. 배드민턴 치다가 발목 뼈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래서 뭐 며칠 동안 못 걸어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많은데요. 다만 적절하게 내 나이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것은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게 되면요. 60세에서 84세에 있는 성인의 142명에게 42주간 역기를 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치매 발병에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춰서 그 나이대에 적절한 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내 몸에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것은 권장할 만합니다. 네, 뭐든 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풍문은요. 자, 고독감은 노화를 촉진한다. 고독감은 맞지, 이거 이거. 당연하죠. 네. 아, 이건 뭐. 네. 이건 당연히 아니, 오늘 문제 쉬워. 하오야. 저희 다 맞추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예. 아니 몸이 정신을 지배하지만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고독감은 정신의 어떤 우울감 같은 걸 자아내잖아요. 그게 반드시 저는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또 장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남편을 향한 아침의 키스가 뭐 부부의 건강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받으셨죠? 뭐 아침에 가족끼리고 의식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혼자 있으면 사실은 웃을 일도 없고 맞아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막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없잖아요. 맞아. 그런 사람이 그게 삶이 좋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엔돌핀, 호르몬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노화하고 고독감은 저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것을 상당히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서리대 연구팀이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사회적 고립감과 이 몸의 염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요. 30개 관련 연구의 메타 분석을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외로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C 반응성 단백질이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 이게 뭐죠? C 반응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 조직에 염증이 있을 때 체액과 혈액색에 보이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롭고
고립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받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면역 반응으로 있어서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몸에 과하게 발생하게 되면 조직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과학적으로도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노화를 촉진하는 것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외롭고 뭔가 힘들고 말할 사람도 없으면 더 빨리 늙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맞아요. 게 이게 맞네요. 진짜 맞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풍문도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풍문입니다. 외모가 동안이면 건강 나이도 젊다. 이 풍문은 진실일까요? 어떨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외모가 그래도 뭔가 관리한다는 거 아닌가? 아니 의학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굴만 막 이렇지 이게 몸이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X 얼굴의 그 형태는 그 노화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동안은 왜 이렇게 애교살도 있고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코도 동그랗고 이런 사람들이 동안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동안빈 한지민 선생님. 진짜 동안인데 그게 어떤 건강하고 노화하고 상관이 있는지. 한지민 선생님 아까 이거 안 되는 거 봤어요. 안 되더라니까.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봐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좀 궁금한데 이게 외모가 동안이면 실제로 건강 나이도 젊을까? 그 연예계를 보면 정말 네. 믿기지 않는 동안 스타들이 있거든요. 지금 딱 떠오르는 그 동갑 스타들이 있는데 한번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이 두 분이 동갑이요? 동갑입니다. 네. 65년생이라 그래요? 이승환 씨가 진짜 동안이긴 하죠, 그렇죠? 완전 너무 동안이죠. 네. 이게 이승환 씨가 좀 반칙인 것 같긴 한데 네. 다음 스타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돼요? 박칠순 씨, 원빈 씨. 우리 이거 제작진 너무하다. 이거 77년생 동갑이라고 합니다. 원빈을 누가 따라잡겠어요? 원빈은 원빈인데 이분이 이게 건강 나이가 지금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지. 근데 그냥 보기에는 건강도 할 것 같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저분들이야 뭐 연예인들이니까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정답도 궁금한데요. 네. 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그냥 젊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네. 건강 관리를 잘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정답은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는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찾아봤는데요. 동안 외모일수록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이신 분이 더 오래 살고 노안이신 분이 조금 더 적게 살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그 덴마크에서 70세 쌍둥이 1826쌍을 사진으로 찍어서 의료 관계자들한테 누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추적 관찰을 했더니 실제로 늙어 보인다라고 했던 그 쌍둥이의 그 분이 더 빨리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수명을 추적 조사했다 이거죠? 네. 실험 결과가 있네. 있네요, 이거.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늙어 보이는 쪽이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단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보통 유전자가 한 25%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쌍둥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비슷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환경적인 요인과 본인의 이 생활 요인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수명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노안과 동안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담배 피시는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감소를 해야지만 우리가 동안으로 가고 결국엔 그게 수명까지 늘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술하고 메이크업은 상관없는 건가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니 오래간. 아니 근데 거울 보고 기분 좋은 건 있겠죠. 그렇죠? 달라졌으니까. 거울아 내가 달라졌니? 자 그럼 이제 노화를 늦추는 비법 알아봐야죠. 끝나기 전에 부지런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지민 내과 전문의 선생님. 네, 이게 이제 뭐 생활 습관을 좋게 해야 되고 뭐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요. 사실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물입니다. 물? 네. 물 마셔. 네. 물이 중요한가 봐요. 예, 물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아까 말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수분 함유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나이가 적을수록 수분 함유량이 많다고 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는 데에도 이 물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분량이 많은 게 중요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뭐 여름이나 이럴 때는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관에 피떡이나 이런 게 많이 지기 때문이죠. 갑자기 다 물 드시는 거예요. 아니 알람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마셔요? 마셔야 될 거. 알람 해놓고. 물을요, 우리가 이제 뭐 커피나 이런 것들 다 물이라고 생각하시고서는 커피 마시고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맹물 먹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약간 향을 가미해서 드시면 됩니다. 약간 뭐 보리차의 보리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과일 껍데기 말린 거 이런 거 넣어서 약간 그런 향을 넣어서 마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을 자주 충분히 마셔라. 이걸 제안해 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식품영양학 박사 김정은 선생님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 아까 언두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번에는요. 요것만은 꼭 먹지 말아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햄이나 소세지 그리고 가공육도 있잖아요. 베이컨 같은 네, 이러한 초가공 식품들은 이제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햄, 소세지 사실 때 뒤집어 보면 성분표들 있잖아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뭐 생소한 그런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빽빽하게 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장기가 유통을 하려다 보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런 성분들을 아예 안 넣기는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 한 번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뭐 매 끼니 아주 자주 매일매일 드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체내에 쌓이다 보면 체내 장기의 또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요. 베이컨이나 소세지, 햄과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로도 지정을 했습니다. 네. 아유, 저거 부대찌개 어떡할 거예요? 그 부대찌개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선생님 그거 안 드세요? 네, 저도 먹죠. 네. 저도 먹는데 사실 뭐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가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드실 경우에는 이런 햄이나 가공육을 드실 때는 끓는 물에 한번 데치게 되면 뭐 대부분의 그런 가공을 위해서 첨가한 첨가물들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희망을 봤습니다. 네. 한번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이게 방법이네. 네. 알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배우상 선생님의 노화를 늦추는 비법 뭡니까? 운동이죠. 역시. 맞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피츠버그 연구팀이 21년 동안 34,48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걷는 속도와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정말 걷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1초에 1m 이상을 걷게 되면 장수를 할 수 있는데 1초에 1.54m 이상 75세에서부터 84세까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 1초에 1.4m 이상을 걸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살 확률이 92%였고요. 반면에 1초에 40cm를 걸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수명 10년 이상 더 살 확률이 35%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잘 걸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한번 걸어보실까요? 네. 민정미 아나운서가 한번. 저 네.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게 느껴져서 젊은이들 걷는 거는 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번 자, 1초에 1m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여기 자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체 길이가 3m입니다. 그러니까 요게요? 1초에 전체 길이가 3m니까요. 1초에 1m 정도 속도니까 한번 걸어보실까요? 그냥 평상시 걷는 대로 셋, 넷, 예, 이렇게 걸으시게 되면 네 걸음? 네, 그 정도 걸으시게 되면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세면 보통 1초에 1m니까 요거를 3초 정도 가시는 거죠. 그 정도 속도를 좀 걸으셨다고 보니까 평상시에 지금 윤은미 아나운서 정도의 보행 속도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건강 상태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시고 지금 한 걸음을 여기 3m 걸으시는데 한 4걸음 정도를 네. 걸으셨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세 걸음으로 줄여볼까요? 요걸 한번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실까요? 셋. 이거 무리다. 무리인데요. 조금 힘드시죠? 세 걸음은 아직 좀 힘드시죠?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3m 그러면 나이가 한 60세 더 들으셨다고 하시면 한 5걸음 정도 걸으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정도. 요 정도 걸으시는 게 보통 1초에 한 1m 정도 걸으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걷는 턱들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보행수 들리기 위해서 의자를 하나 잡아보시고요. 여기 옆에 하는 것을 잡아보신 상태에서 보행의 속도를 늘리신다는 것은 여기 골반 상태가 좀 움직여주시고, 특히 이제 발 자체가 앞으로, 뒤로 잘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반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쭉 뻗었다가 뒤로 좀 굽히셨다가 이 운동을 양쪽을 번갈아서 한 10회 정도를 해주신 상태에서 보행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좀 더 빠르게 걸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운동을 해주면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네, 맞습니다. 예, 좀 더 노화를 줄 수 있다. 골반 자체가 잘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골반 자체에 문제가 생기시거나 하신 분들 걸음걸이를 보시게 되면 다리가 약간 벌어지시고 허리가 굽혀지시면서 이렇게 그렇죠. 걸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걸으시는 형태를 좀 유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스피드 워킹이라고 해서 그거. 1초에 3보 정도를 걸으시는 것을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초에 1m 정도를 5분 정도 걸어보시고요. 1초에 3걸음 정도를 빨리 걸으실 수 있는 것을 5분씩 반복하셔가지고 총 40분을 걸어주시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히 운동을 해보시면서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기구가 필요도 없고 집안에서 할 수 있고 예. 빨리 걷는 연습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운동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빨리 걸으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3걸음? 3걸음. 1초에 3보. 셋. 네. 이렇게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네. 스피드 워킹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땀도 쫙 나고 그 다음에 맛난 거 드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네. 뭘 좀 먹어야죠. 먹는 게 배고파, 사실 운동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동하는 동안 오늘 어떤 메뉴인지 김정아 선생님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은요, 피스타치오와 그리고 시금치를 소스로 활용한 오징어 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조합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렇죠. 피스타치오, 오징어, 네, 시금치, 국수. 국수. 네. 네. 피스타치오가 굉장히 맛있고 건강에 좋다고 들었어요. 네, 피스타치오가 뭐 젊은 사람들에게도 요즘 뭐 인기가 있긴 한데 네. 사실 이제 견과류 중에 단백질이 가장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줌씩 소스 만들 때 또 섞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수가 안 보이잖아요, 재료 중에. 네. 국수 대신에 오징어를 이렇게 국수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국수 대신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재료를 한번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를 설명드릴게요. 시금치와 피스타치오 그리고 여기에 마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마산 치즈, 그라노 파다노 해가지고 네. 숙성을 잘 시킨 치즈예요. 그래서 감칠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염도도 있어서 요거를 이제 간도 대신하고 감칠맛을 내주는 재료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소금, 후추 넣어주시고 또 올리브 오일은 듬뿍 넣어가지고 요 재료들을 이런 핸드 블렌더 같은 걸로 갈아주시면 갈아요? 돼요. 요거 이제 다 넣으시고 핸드 블렌더를 이제 갈아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초록색을 이렇게. 띈 페이스트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걸로 마지막에 이제 버무려 주시기만 하면 요 이제 국수는 완성이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오징어를 제가 한번 살짝 데쳐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얇게 생 오징어를 썰어 가지고 데쳐 주시면 돼요. 국수가 안 들어가고 네. 이 국수 대신에 오징어를 넣으니까 그쵸. 당연히 이렇게 얇게 네. 국수처럼 어떻게 보면 잘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완성이 된 걸 보시면은 이제 오징어가 국수처럼 또 하얗잖아요. 이제 국수처럼 보여서 네, 이제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징어를 볶는 거죠? 그렇죠. 네. 오징어 볶음인데요, 뭐.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토마토를 좀 넣어주시면 또 맛도 잘 어우러지고요. 토마토도 익혀서 드시면은 토마토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흡수율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일을 둘러서 익혀주시면 훨씬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오일 조금 더 넣어서 볶아볼게요. 자,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에요. 순식간에 네. 완성인데, 자, 이렇게 해서 갈은 소스. 아까 시금치랑 피스타치오, 그 다음에 그라나 파다노 치즈. 치즈. 네. 우리 피자 시키면은 오는 분말 치즈 있잖아요. 네. 그거 넣어주셔도 됩니다. 파마산 치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파마산 치즈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볶아진 오징어를 네. 한 번만 휘리릭 섞어서 주시면 되고 네. 마지막에 이렇게 뭐
피스타치오 같은 거 네, 토핑으로도 또 좀 얹어주시면 되고 양쪽에 다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네. 하면 아주 간단하게 네. 굉장히 이색 요리를 네. 집에서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징어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요? 일단 오징어는 필요하신 분들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우유에 약 40배가 함유되어 있고요. 일반 어패류에 비해서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특히 오징어를 건조하게 되면 흰 가루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흰 가루가 바로 타우린입니다. 그래서 건조되는 오징어에는요, 1259mg의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우린 같은 경우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요. 또 우리 몸에 필요해지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침착이 되거든요. 이 젖산을 분해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에는요, 칼륨과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위점막을 보호해서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 있는 부분들을 완화시켜주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매콤한 맛이 이렇게 살짝 싹싹 나요. 들어있는 요게 또 굉장히 좋네. 입맛을 확 자극하네. 피스타치오가 들어가 있어갖고 또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있어요. 고소해요. 네. 야, 이것도 맛있네요. 야, 오늘 맛있네요. 노화를 늦추는 방법,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건강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은 화요일에 건강 정보를 했다면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뭔가 다른 시도를 저희가 해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엔 정말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기온차가 참 심해요. 일교차가 이제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